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옵니다. 어, 자전거를 못 타서 그런지 또 화가 좀 납니다. 야, 이럴 바에 물이 얼마나 오는지 한번 겨울가에 가보자. 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다음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수박, 참외, 그다음에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맛이 없어져요.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물 구경하는데 어떤 분이 무슨 전화를 하시냐면 선생님 갑자기 목소리가 쉬어지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남의 목소리 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에? 오늘 그 목소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사실은 음양오행상의 동양의학적으로 양입니다. 목소리가 변화가 생겼다. 양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변했다. 목소리가 변했다. 마음이 변했다. 어쨌든 육체적으로 목에 이상이 생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인이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목소리 변화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서양의학적으로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뭐 결절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혹 생긴 거예요. 폴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연축성 발성 장애, 뭐가 이게 쪼그라든 거죠. 그 다음에 후두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도 목소리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결절,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강사, 가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성 습관과 지속적인 목소리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목소리도 써야 됩니다. 무슨 이해 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분야에 적용돼.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추어서 목소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했다. 즉 목소리의 조화 균형을 내 스스로 깼다. 그겁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휴식 시간도 없지.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성대 폴립. 요거는 비슷한데 요거는 갑자기 큰 소리, 화딱지가 나서 목소리 팍 내질러 버리는 거. 요거 성대 점막에 출혈이 생기고 여기에 폴립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성대 요 얇은 막에는 이 모세혈관이 많이 혈관돼 있어요. 이 배치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이게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금방 또 백혈구 저 뭐 LDL이 와서 그걸 또 용접을 하고 또 HDL이 길까지 해서 항상 파열 복원 파열 복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칼로 잘랐으면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열 복원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성대 폴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소리 쉰 기간이 짧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화가 이빨이 났을 때 목소리 크게 막 소리 바락바락 질리는 것들 결국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축성 발성장애. 이거 옛날에는 연축성 발성장애를 하지 않고 경직됐다, 마비됐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부드러운 용어로 연축성 발성장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거나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후두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후두신경, 여기 신경이라 용어로 들어가면 일단 콩팥 기능이 뭐가 조화가 안 맞았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낼 때 성대 미세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여기 근육, 미세 근육, 이 근육은 간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신장과 간의 이 부조화로 인해서 즉 요 신장과 간은 공교롭게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장하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문제가 생기면 연축성 발성 장애가 생긴다. 특히
목소리가 떨리고 끊겨서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가 없고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럼 이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서양의학 쪽으로 아직 완치법이 없대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완치법이지 무엇이야. 성대 근육의 보톡스, 아주 일시적인 거죠. 죽을 때까지 보톡스 맞을 것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임시방패일 뿐이다. 근원적인 거,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후두암. 쉰 목소리가 몇 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될 때는 가서 의심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 많고 담배 피는 남성이 많다. 왜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걸리느냐? 담배를 이렇게 쫙 빨았을 때 담뱃불 끝에 여기 온도가 중심의 온도는 약 900도 정도 됩니다. 그 변두리 온도가 약 500에서 800도 정도 돼요. 어쨌든 이 중심의 온도가 이 무엇이야? 900도 정도 돼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니 이 빨아들일 때 그 900도씨의 열기가 닿는 부분 저 혀뿔입니다. 이 앞에는 혀끝이고 저 안은 혀뿔입니다. 그거는 공교롭게도 콩팥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혀끝은 이건 심장이 관련되어 있고 저 끝에 그것은 콩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거기가 마비가 돼도 말을 못합니다. 그 목소리 저 끝에만 또 중풍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900도씨의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이 고갈돼서 이상세포가 생긴 겁니다. 그게 후두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진행하면서 목소리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또 침을 뱉을 때 피가 나고 그럼 거기에 있던 이 못의 혈관에서 혈관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흙 같은 거 마르면 거기가 쩍쩍 갈라지듯이 거기가 담배를 펴서 이게 수분이 고갈되면서 그 혈관이 건조해지면서 터진 겁니다. 왜? 압은 계속 심장은 120 압력으로 밀기 때문에. 그래서 숨쉬기 힘든 증상이 생긴다. 이거는 암이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이건 식도, 기도, 수분 세 개가 동시에 기능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 또 이 담배를 피는 게 쭉 빨아들일 때와 퓨 하고 내뿜을 때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더 많지만 또 그 이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담배를 빨아들이는 것보다 빨아들이는 그 시간보다 퓨 하고 내뱉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먹어서 뭐 스트레스 막 쌓이고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고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거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일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위장부터 문제가 생겨요. 위장 문제, 그 다음에 여자들은 유방의 문제,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식사가 즐겁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느려지고 성대 부종이 발생해서 목소리가 변한다. 그 뭐 호르몬제 복용하면 조금 좋아진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고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또 갑상선 암인 경우에 반의 후두신경이라고 되돌이 후두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정밀 검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제거하면 되겠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모가지 경황불안이죠. 이것은 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관련된 부분의 질환은 큰 범위로 봤을 때는 간이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의 문제 중에 스트레스, 화딱지가 오랜 시간 많이 과다 누적됐을 때 나타나는 게 목에 관련된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 갑상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양입니다.
목소리는 양이에요. 근데 양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양과 음의 이 부조화가, 이 조화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은 혀하고 또 연결돼 있어. 밖으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혓바닥 전체는 심장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혀뿌리 저 안쪽에 그거는 콩팥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동양의학 적으로 보면 목소리의 변화는 콩팥, 간, 심장 세 개의 장기가 부조화를 이룰 때 목소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일 장기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변화의 주원인 딱 보니까 정리해 보면 콩팥과 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기 뭐 연축성 발성장애 원인 모르고 약도 없고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계속 서양의학에만 매달리다는 결국 목소리 잃고 그냥 죽습니다.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다 있습니다. 병은 자랑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 의학에 편중된 사고방식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이해가 있죠? 그리고 목소리가 예쁘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독이 들어있는지, 이 생각, 마음에 독이 들어있는지, 또 가식된 언어, 가식된 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식별하는 사람들은 딱 금방 알아요. 아, 저는 풀이 난다. 딱 금방 알아요. 뭐 정치권에도 많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가식된 이야기, 전부 다 풀이 나는 거예요. 금방 합니다, 그건. 가수들도 보면 롱런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이미자, 현철, 엊그저께 이제 하늘나라 하시는 현철, 이런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딱 롱런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무명 가수들 그냥 반짝 와서 텔레비 잠깐 나왔다 금방 뭐 한지 어디 가서 뭐 한지 몰라요. 에이? 그건 요 모가지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가지로 노래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미자 선생님의 섬마을 선생님, 그 노래 보니까 너무 가사 잘 쓴 겁니다. 섬처녀가 거기 선생님 하나 멀쩡한 놈이 딱 와봐. 그 얼마나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쫙 거기에 눈이 싹 빠지겠어. 그 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 가사 참 잘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자 선생님이 자기 가슴으로 쫙 노래를 얼마나, 그러니까 명곡이 되는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력이 자꾸만 생기다 보면 목소리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맑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 그 목탁 두드리면서 왜 반야심경이니 무엇이 마하바냐 쭉쭉쭉 두드릴 때 그 목소리 들어보면 무력이 있는 스님이 두드리는 목소리는 탁합니다. 그러나 무력이 없고 진짜 참선, 진짜 스님으로서 이게 설법, 사자후를 베푸는 이러한 스님들, 그런 목소리,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탁 소리와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쏙 빠집니다. 그걸 갖다가 청아하다고 그래. 맑을 청, 맑으라 짭니다. 그런 목소리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목소리도 마음의 창입니다. 이 눈은 보이는 유형의 마음의 창이고 목소리는 무형의 마음의 창입니다. 목소리는 안 보이잖아요. 이해했죠? 그리고 눈은 보이잖아. 그래서 이건 유형의 창이고 목소리는 안 보이는 무형의 창입니다. 어찌 보면 눈보다 목소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학적으로 양의 변화에 의해서 음이 움직인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즉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목소리에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짜증나고 쥐똥 씹은 얼굴로 하고 그러면 복이 없어요. 뭐 얼굴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눈에도 복이 있는 얼굴이 있고 입에도 그렇고 목소리 그렇고 다 복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형의 복, 요거는 목소리고 유형의 복, 요건 눈. 아시겠어요? 어쨌든 눈빛보다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양의학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 그래서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